오늘 미국 시장 대차게 내리꽂았습니다. 지난번보다 제롬 파월 연준장 얘기했을 때보다 더 세게 꽂았습니다. 나스닥은 한 5% 넘게 하락했고 애플은 6% 넘게 하락했다는 얘기를 제가 보도를 들었는데 애플은 6% 정도 하락했다가 약간 들렸나 보네. 여기 보시면 아마존 7, 넷플릭스 거의 8, 메타 9 빠졌죠. 아예 정말 대차게 내리꽂았습니다. 새벽에는 이게 동향을 좀 봐야 되겠다고 해서 촬영을 안 하고 오전장을 지금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서 촬영을 하려고 해서 기다렸다가 촬영하고 있고요. 아시아장 이제 니케이 2.1, 뭐 호주 2.6, 그 뉴질랜드 1.8, 우리나라가 지금 1.7인데 우리나라 2.5인가 2.6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게 지금 밀려 올라오면서 2,400을 회복하고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조정이 세게 발생한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CPI 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CPI가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은 8.3 내렸고 예측치보다는 조금 덜 내렸죠. 그 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감소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0.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어 CPI를 보면 이게 이제 변동성이 큰 농산물이나 에너지를 뺀 거죠. 그걸 보면은 원래 0.3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0.6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6.1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는데 6.3으로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거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더 빨리 올릴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없던 게 지금 새로 생겼는데 이게 3.2에서 3.5거든요. 이거는 9월 달에 기준금리를 1%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심리 패드워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예 전문가들이 예측을 안 했었는데 이 예측이 새롭게 올라왔고요. 그래서 9월 21일 날 연준에서 1%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장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살짝 내리꽂았고 지금은 약간은 누그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시장 움직이는 걸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주가 바닥을 찍고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매도를 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거든요. 이 매도 패턴을 보면 투자자 매도를 보면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기관은 계속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팔아제끼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계속 기관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패턴이. 그런데 외국인은 보시면 쭉 늘었다가 여기 보시면 쭉 늘어져. 늘다가 개정 이후에 쭉 늘죠. 그러다가 이게 1000대 정도까지 왔다가 그게 1000대 상대 초반에서 머물다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패턴이. 그죠? 지금 800억대 정도까지도 내려왔는데 일단 연기금이 계속 매집을 늘리고 있다는 점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고 주식시장이 위로 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은 전날 그 난리친 주식시장이 너무 세차게 난리친 거 아니야? 라고 시장에서 일정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개인적으로는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1%를 올릴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준이 1%를 한꺼번에 올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70년대에도. 그러니까 올리면 0.75, 0.7을 이렇게 두 번 올리면 되는데 1%를 올리고 0.5를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0.75를 두 번 올려서 물가 상승은 잡고 경기는 좀 잘 커버하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경기보다는 주식 조정, 금융시장 조정을 약간 커버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0.75 두 번 올리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미 보여드렸던 뉴욕 연준에서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거든요. 이거가 정점을 찍고 2달 연속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시건 대학교의 심리지수거든요. 이거 소비자 심리지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지수. 이것도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다만 이거는 클리블랜드 연준인데 이 클리블랜드 연준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라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데이터, 인플레이션 수합, 그리고 서베이. 이것들을 모아서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얘는 9월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다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심리지수로는 내려가고 있고
데이터, 경제 데이터를 포함한 심리지수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꽉 확실히 지표상으로 다 완전히 잡혔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심리지수가 꺾였다는 점에서 굳이 여기서 1%를 바로 올려?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인데요. 이게 미국의 CPI 지수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고, 전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음식하고 음료, 식음료를 보면 얘가 조금 올랐죠. 이제 끝자리가 이 정도 올랐는데, 2.2 정도 올랐는데, 2.2 정도라면 한 0.7% 오른 겁니다. 전월 대비해가지고. 이게 거주 비용이거든요. 거주 비용이 이게 한 3, 얘는 한 2.5 올랐는데, 2.5 올랐으면 얘는 한 0.8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운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테이션 이걸 보면 얘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 맹위를 떨치던 그 중고차 있죠. 중고차 가격이 정점을 치고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 차트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작년은 뭐 미친 듯이 올라왔죠.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2년 동안 정신없이 올렸는데 최근은 조정받았다 다시 들렸잖아요. 조정받았다 들렸는데 이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솔린 가격이 대폭 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3, 4일, 3,8일이니까 전월 대비 한 40 정도 빠졌는데 인덱스가 그럼 10% 넘게 빠진 거죠. 그래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 메디케이 쪽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던 메디케어 지원 자금들이 다 빠졌으니까 이건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급격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더 볼까요? 하우징 쪽에 보면 이 공공요금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게 렌트 비용이거든요. 이 렌트 비용도 오르긴 올랐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 휴어랜드 유틸리티 보면 얘가 한 4 정도 올랐죠. 연료하고 뭐 이제 전기, 수도, 가스,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겠죠. 공급요금이 오르면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비용에. 죄송합니다. 지금 코로나 증상 보인 지 지금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된 지도 뭐 거의 한 4주 정도 가까이 됐는데 장기침이 안 사라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장기침이 자꾸 나옵니다. 여하튼 뭐 급격하게 물론 이 거주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식음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급격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잡히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굳이 연준에서 금리를 1%나 올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기를 해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식 포지션을 터는 걸.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 S&P 500 지수가 움직인 걸 보면 제롬 파월 연준장이 난리를 치면서 0.7로 치면서 세차게 내리 꽂았다가 여기에서 반등의 기미를 좀 보였었는데 그 다음날 천연가스 잠그는 것 때문에 푸틴이 하루 이틀 반영하고 4일 연속 세차게 올랐거든요. 그걸 전부 다 말아먹긴 했지만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커버가 되면 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반등이 일정 부분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거 지난해 이거 반등하는 걸 보면서. 근데 지금 만약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렇게 충격을 주지 않았다면 얘가 여기서 한번 좀 더 올라가고 밀고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보여드렸던 CFNAI, 그러니까 그 시카고 미국의 이제 활동성 지수 그 부분하고 GDP 나오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용 지표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의 서비스 PMI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려오던 강도가 떨어지거나 반등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거 보면은 얘가 소기업자들 사업 심리 지수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7월달을 바닥으로 지금 계속 반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비자들 심리지수, 이것도 오늘 나온 거거든요. 이게 확실히 뭐 이 두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심리 지표를 보면 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바닥을 치고 일부 이게 나눠놓은 지표, 전망 지표는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환경 상황 전망을 보면 괜찮고요. 정책 전망이나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터닝한 상태거든요.
물론 이게 그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렇게 요번에 CPI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걸 보고 나온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오늘 CPI 지수가 반영된 건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심리지수 자체가 이렇게 꺾이고 있는 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꺾이고 있는 거 이거를 그대로 심리지수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설레발을 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좀 일정 부분 2400선 정도 지켜주고 하면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미국장, 그러니까 아시아장 움직이는 거 보고요. 내일 유럽장 오늘 새벽에 저녁 때 보고 내일 미국장까지 확인해야 실제로 상황이 요번 그 충격이 세차게 시장을 뒤흔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좀 전에 이 시기에 올라갈 때 이때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0.75를 무시했던 것처럼 이것도 무시를 하고 밀고 올라갈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0.75를 두 번 베팅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요. 저는 연준이 그러니까 9월달에 0.75, 10월달에 11월달에 0.75. 그래서 11월달 지표를 보면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 이거 차량 말하기 직전에 얘가 얘보다 높게 50%에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4% 찍는다는데 0.75 두 번 올리면 4죠. 그 다음에 1% 올리고 0.5 올리면 4거든요. 이거였는데 이게 지금 내려오고 이게 높아졌네요. 오히려 이것도 바뀐 거 아닌가? 요거는 똑같네요. 이 부분은 이건 아직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0.75 올린다 하더라도 0.5를 0.7 연속 두 번 올리는 게 아니고 0.5로 올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베팅이 좀 더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아침에 개장될 때는 난리를 쳤다가 이게 점점점 식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유럽장하고 미국장까지 다 쳐다보고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채권 수익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3.4 뚫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얘가 장기 채권을 보면 여기에 있는 고점 이게 3.47인가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는데 여기를 뚫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강도가 줄어들면 얘가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정점 형성하고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SBTL 한번 설명드렸죠. 장기 국채 ETF. 그걸 매집하려는 최적 타이밍을 잡으려고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